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설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는 보니까 목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일찌감치 떠나가지고 긴 연휴를 또 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일요일부터 이렇게 쭉 연휴를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지금 정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고 그리고 또 날이 가면 갈수록 나오는 이 지금 기사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설 연휴 기간 동안이라만이라도 그래도 좀 가족분들과 좋은 또 시간 보내시고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은 근데 막상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얘기들은 우리가 또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탄핵 변론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예상했던 것보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까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그리고 계엄 이거에 대해 가지고 파악하는 제일 중요한 지금 기준점이 뭐겠습니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가지고 진심이 있었는가?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 이런 것들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또 군대에게 실탄 같은 거를 줘가지고 정말 군을 파견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판단이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이제 계엄이냐 내란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또 헌재에서 탄핵을 시킬 거냐 말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남아있는 거는 그럼 뭐냐? 관련자들의 진술이 남아있는 것인데 이 진술이 양쪽의 입장에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형사재판이었다라고 한다면 증언들만을 가지고 증언들의 어떤 신빙성, 증언들의 어떤 통일성 이런 거를 가지고 죄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다 보니까 게다가 물론 헌법재판 같은 경우도 형사재판에 그런 거를 따른다라는 거는 있지만 엄연히 일단 헌법재판으로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단순한 진술만을 가지고서는 지금 뭐다 아니다 결정을 내리기가 애매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는 많지는 않지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크게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쪽지의 유무입니다. 이 쪽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쪽지라는 거예요. 비상 입법 기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입법 기구가 어디겠습니까? 국회죠. 근데 비상 입법 기구를 또 만들겠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국회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어떤 국회나 새로운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쪽지가 존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쪽지를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해 가지고 건넸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란이나 계엄에 대한 문제가 정말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이거를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을 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한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쪽지 유무에 대해 가지고 증언이 나왔던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지는 않았고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그 쪽지에 대해 가지고 워낙에 계엄 이후에 사태가 이제 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충격을 받아 가지고 내가 그 쪽지에 대해 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난다. 이게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거에 대해 가지고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쪽지 말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포고령과 관련된 문제인데 포고령에 1번에 들어가 있던 게 뭐였습니까? 정치인들 그리고 또 지방자치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갖다가 금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얘기랑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을 파견해 가지고 국회의사당 안에 있었던 의원들을 빼내라라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지금 증거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김영환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의원들을 빼내라라는 식으로 의원들을 빼내라라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명령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곽종근 특정 사령관인데요. 이 곽종근 사령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지난 한 몇 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김병주나 아니면 이제 그 박선원 이런 이제 민주당 쪽 의원들이랑 달라붙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무슨 뭐 계엄에 대해 가지고 폭로하다시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곽정근이가 분명히 처음에 했던 얘기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는 처음의 얘기나 끝의 얘기나 똑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최근 들어가지고 하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환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빼내라라는 식으로 지시를 내렸다. 이게 지금의 주장이니까 제일 처음에 폭로를 했었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과거에 했던 얘기, 처음에 했던 얘기를 찾아보니까 처음에 곽종근이 했던 얘기는 국회의원들을 빼내라라고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누구를 빼내라고 했었다?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얘기는 지금 누구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었던 김영환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얘기랑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거죠. 김영환 전 장관의 얘기는 뭡니까? 아니 내가 국회의원들을 빼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내가 빼내라고 한 것은 요원을 빼내라고 했는데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얘기가 전달된 것 같다. 이게 김영환 전 장관의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곽종근이가 6월달이 아니라 지난번에 처음 했었던 6일에 처음 했었던 그 얘기도 똑같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뭔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 자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지금 김병주가 있고요 오른쪽에 민주당의 박선원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저게 이제 유튜브 채널 주블리 김병주라고 하는 채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김병주가 운영하는 그냥 유튜브 채널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맨날 헛소리하는 것인데 자 그때 당시에 이제 김병주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이 당신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나요? 이런 질문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그때 당시에 바로 이제 곽종근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나?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던 일부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인원이 있었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제일 처음에 이제 곽종근이가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국회 밖에도 요원들이 좀 있었고 국회 안에도 요원들이 좀 있었는데 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지시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인원들을 빼내라. 그리고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말실수일 수가 없죠. 왜냐? 만약에 정말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빼내라라고 했으면은 말실수라고 쳐도 이런 식으로 말실수가 나와야 되겠죠.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인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 그리고 의원들을 빼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지금 말해 보시면은 처음에는 약간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원들이라고 얘기하고 구체화시키는 말을 바로 뒤에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냥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말실수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얘기는 의원들을 빼내라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처음에는 일반론적으로 인원들을라고 얘기하고 바로 뒤에 구체화시켜가지고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이렇게는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김영환 전 장관이 이 곽종근한테 내렸던 지시는 뭐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의원들을 빼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원들을 빼내라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이가 지금 인원들이라고 얘기하고 요원들이라고 재차 강조해가지고 얘기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김병주나 박선원이가 이제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선원이가 바로 이제 말을 어떤 식으로 유도해 가냐?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뜻이죠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더니만 이제 또 김병주도 옆에 있다가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갖다가 끊기까지 하면서 국회의원들을요 이런 식으로 되물어요. 그랬더니만 그제서야 이제 곽 전 사령관이 예라고 얘기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정말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가 있었으면은 지금 이제 곽종근이가 김병주랑 박선원을 옆에다가 앉혀놓고 자기가 폭로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뭐 영상까지 찍고 있는 마당에 의원들을 꺼내라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그거를 갖다가 요원들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한다라고 할지라도 인원들을
의원들을 빼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인원들을 요원들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다? 김병주란 박선은이가 옆에서 유도 질문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이거는 그냥 요원들이라고 끝까지 얘기했을 법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맞게끔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첫 번째가 그 쪽지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포고령의 문제인 것인데 포고령 같은 경우는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치 탄압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지금 쓰이는 것이고 쪽지 같은 경우는 입법부를 없애려고 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쓰이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들은 다 뭐밖에 없다? 증언들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증언조차도 지금 앞뒤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쪽지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로 말이 지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지금 포고령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요원들을 보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려라고 했다라고 폭로했던 당사자였던 곽정근조차도 분명히 처음에는 요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얘기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겠죠. 이 두 가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헌재가 누구 얘기를 갖다가 듣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릴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지금 나뉘는 상태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쪽 편만의 얘기를 듣고 결론을 내린다.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헌재가 일방적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헌재가 내릴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증거, 이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